네, 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 봅니다. 네, 이제 오늘 주제가 금융투자소득세, 이제 줄여서 금투세라고 부릅니다. 이 정부에서 이 금투세를 아예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주식시장이 이렇게 시끌시끌한 거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본격적으로 금투세 폐지 얘기를 하기 전에 지난해 말부터 이제 정부가 쏟아내고 있는 주식시장 관련 정책들을 먼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정부가 갑자기 금투세 폐지를 들고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증시 활성화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여러 정책들을 패키지 형태로 지금 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타임라인을 지금 좀 살펴보면 작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요. 앵커님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당시 정부에서는 공매도 금지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예, 작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그런 정책인데요. 해외 IB들의 불법 공매도에 공매도가 이제 문제가 되자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내린 겁니다. 개미 투자자들한테는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기도 했죠. 네, 기억이 납니다. 이 공매도 금지 조치가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 사이에 상당히 화제거리였었죠. 그리고 이 공매도 금지 조치 다음에 어떤 정책들이 있었죠? 네, 공매도 금지 다음에 나온 정책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였습니다. 네. 양도세는 주식을 팔았을 때 이제 수익이 나면 물리는 그런 세금인데요. 주식 양도세는 모두에게 부과하지 않고 대주주 기준에 맞는 그런 사람에게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대주주 기준이 원래 종목당 10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50억 원으로 상향을 한 건데요. 네. 정부가 작년 12월에 이런 정책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올해 1월 1일 양도분부터 이게 적용이 됩니다. 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는 이제 법 개정 사항이 아니라 시행령 개정만 하면 이뤄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국회 동의 없이 바로 시행에 들어갔고요. 네. 사실 한 종목을 10억 원 이상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 자체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개인 투자자들하고 무슨 상관이냐 뭐 이렇게 하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올리면 이제 연말마다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쏟아지는 매물 폭탄을 막을 수 있어서 시장의 변동성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이슈도 이제 이미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려진 사안이긴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드디어 마지막으로 나온 게 금투세 폐지인 겁니까? 네, 오늘따라 제가 빌드업이 상당히 길었는데 네. 안 그래도 이제 금투세 폐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 공매도 금지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에 이어서 이제 금투세 폐지까지 주식시장 활성화 3종 세트 이렇게 이름을 좀 붙여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금투세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초 증시 개장식에 직접 참석해서 발표를 한 정책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난 17일에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란 주제로 민생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윤 대통령이 공식화를 하게 됩니다. 증시 개장식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도 최초였고요. 네. 각 부처의 신년 업무 보고 자리인 민생 토론회에서 대통령이 직접 정책을 이렇게 공식화한 것도 매우 이례적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 이례적이었다고 하면 그만큼 이 주식시장 활성화에 대한 어떤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하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줄인 말로 원래 내년부터 도입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네네. 금투세에 대해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제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상대로 해당 소득의 20%를 부과하는 세금인데요. 네. 3억 원이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25%를 부과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일정 금액 기준이라고 하면 주식의 경우 연 5천만 원이고요. 주식을 제외한 기타 상품은 연 250만 원입니다. 네. 금투세가 시행이 되면 큰 손들이 증시에서 이탈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고요. 이런 이유로 시행 시기를 2023년에서 2025년으로 한번 미뤄지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아예 폐지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내년부터 시행될 제도를 갑자기 폐지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으니까 뭐 일단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전에 뭐 다들 적잖이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제 큰 손들의 증시 이탈 우려 때문에 이번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외에 뭐 좀 다른 이유들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앞서 제가 주식시장 활성화 3중 세트라는 표현도 썼는데요. 네네. 금투세 폐지 역시 기본적으로 증시 부양을 위한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로 번 소득에 대한 세금 자체를 없애주면 투자가 활성화되지 않겠냐 이런 게 정부의 구상이고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죠. 세금 내기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에는 뭐 누가 있겠습니까? 예, 세금을 없앤다고 하면 주식 투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뭐 얘기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금투세 폐지를 발표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수 있다. 이런 언급도 함께 했는데요. 금투세 폐지를 비롯한 증시 부양책이 한국 주식시장의 저평가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금투세 같은 이 세제 관련 업무는 주무부처가 기획재정부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 기재부 측에서는 따로 입장을 내놓은 게 있습니까? 윤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 발표한 이후에 이제 기재부 수장인 최상목 부총리가 여러 차례 금투세 폐지에 대한 그런 취지를 설명할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요. 네. 최 부총리의 워딩을 그대로 옮겨보자면 지난 8일이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금융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 경제 성장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투세 폐지를 추진할 계기다 이렇게 밝혔고요. 네. 또 금투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인가 이런 그 민주당 김태년 의원의 질의에는 수요 제약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얘기한 것과 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요. 이 지금까지 나온 정책 외에 또 정부에서 발표한 주식시장 관련 대책이 어떤 게 있습니까? 윤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던 그 민생 토론회 자리에서 이제 ISA 그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는 그런 내용도 같이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ISA는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라고 해서요. 예적금이나 주식 펀드, ETF, ELS 이런 다양한 금융 상품을 한 계좌에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흔히 만능 통장이다 이런 별명도 가지고 있고요. 네. 납입 한도는 연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늘리겠다고 했고요. 네. 비과세 한도는 현행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높인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건 일반형 ISA에 대한 내용이고요. 네. 서민형의 경우에는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가 모두 일반형의 2배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또 이제 연말정산 시즌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IS에 대한 내용도 관심도 좀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 상속세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네, 지금까지 상속세는 주식시장과 연계해서 이렇게 언급된 적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이번 민생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이 상속세 개편을 이제 뭐 발표한 건 아니고요. 시사를 하면서 상속세가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내놨습니다. 한마디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증시에도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조금 새로운 접근 방식이라서 좀 논쟁의 여지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상목 부총리는 최근에 한 방송에 출연해서 상속세 때문에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가 왜곡되는 측면이 있다. 뭐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정부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금투세 폐지 말고도 이제 여러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금투세 폐지 조치와 관련해서 비판의 목소리도 상당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먼저 올해 4월에 총선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총선 때문에 이런 증시 부양책들이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니냐, 결국 총선용 공약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일단 있고요.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정책들이 많이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도가 의심스럽다. 뭐 이런 비판이 있을 것 같고요. 시점이 뭔가 공교롭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거군요. 네. 그리고 실제로 정부가 발표한 정책들을 보면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총선을 앞두고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 문턱을 사실 넘기가 쉽지 않은데 네. 이런 정책을 왜 발표하냐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겠고요.
우리나라에서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을 1,400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야당인 민주당은 정부가 이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무책임한 선심성 대책을 남발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이 금투세 폐지 같은 증시 부양책이 뭐 이제 세금 감면을 결국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야당 측에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언급된 여러 정책 가운데 공매도 폐지 정도를 제외하면 모두 세금을 깎아주겠다 이런 대책들인데요. 네. 가뜩이나 지난해 세수가 59조 원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이런 감세 정책들이 과연 적절한가 이런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네. 특히 윤석열 정부의 재정 기조가 바로 건전 재정입니다. 감세 정책으로 세수 부족이 이어질 경우에 이런 건전 재정이라는 원칙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고요. 네. 그리고 야당에서는 이런 상황을 놓고 뭐 조세 정책의 기본도 모르고 있다. 그리고 상속세 완화까지 시사한 것은 초부자 감세 시리즈의 마지막 퍼즐이다. 이런 좀 맹비난도 있었습니다. 좀 세게 얘기했네요. 야당 측 비판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는 뭐라고 해명을 내놨습니까? 네, 정부에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사실 세수 전체로 보면 그렇게 비중이 미미하다. 이런 해명을 내놓고 있는데요. 금투세 폐지 등 자본시장 관련 세제 지원이 세수 감소 측면에서는 큰 규모가 아니다. 뭐 이런 설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경기 활성화를 통해 세수 기반을 확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면서 올해는 작년만큼 세수 상황이 나쁘지 않아서 세수 부족 우려가 크지 않다. 뭐 이런 설명도 내놓았습니다. 네,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자면 그 정부 측에서는 지금 세수 상황이 나쁘지 않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렇게 보는 근거는 뭡니까? 네, 그러니까 올해 그 세수 부족 상황인데 올해 한 59조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올해가 아니라 작년이죠. 예, 작년에 59조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네. 그 중에 사실 대부분 부족분의 대부분은 법인세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법인세가 많이 거치지가 않았죠. 왜냐면은 기업들 실적이 특히 반도체 기업들 실적이 갑자기 하락을 하면서 네. 법인세가 예상보다 훨씬 많이 줄어든 건데요. 네. 올해는 이제 반도체 경기도 이제 살아나고 있고 작년부터 살아났죠. 네. 이제 그래서 올해까지 이제 좋아질 거기 때문에 법인세 부분이 정상화가 되면 세수 상황도 덩달아 좋아진다. 뭐 이런 분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취재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